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주요 대형 병원 전공의 수천 명이 병원을 떠나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의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며 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지만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던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주요 발병 원리를 미국과 중국 공동 연구진이 찾아냈습니다. 스트레스가 장내 미생물군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기전을 찾아낸 건데, 이와 별도로 국내 연구진은 과민성 장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익균을 찾아냈습니다. 올해부터 논과 태양광 시설 등 산간에 인접한 일반 경사지까지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포함하고 실제 기상 상황을 반영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됩니다. 또 대형 산불이 잦은 동해안에 이어 경북과 강원도의 산불 감시에도 인공지능이 동원됩니다. 중국 서북부 사막에서 강력한 모래폭풍이 일어나 마치 화성에 온 듯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신장 북부 지역에서는 관측 이래 최저인 영하 52도 한파와 함께 1m 넘게 눈이 쌓여 방목하던 가축들이 파묻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오늘부터 진료 차질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병원들은 수술 일정을 2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축소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 병원들에서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공이 없는 병원이 현실화하면서 병원들은 빈자리에 대체 인력을 투입해 대응할 예정이지만,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질 경우 대체 인력만으로는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없는 비상진료 체계는 대략 2, 3주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 이상으로 상황이 길어지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가운데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전공의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을 때도 30에서 50% 정도 진료 축소가 불가피했습니다. 어제 세브란스 전공의 일부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여파로 환자들의 진료와 수술 일정이 취소되고 정부는 급한 수술에는 PA 간호사를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업무 중단 사태로 발생한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감당하는 상황입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환자들한테 진료 수술이 연기됐다라고 이제 통보받은 환자분들은 되게 억울해하시고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내 수술이 빨리 좀 진행이 돼야지 저의 이제 병이 나아지는 거니까, 환자의 병이 나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자분들이 사실 불안해하고 있고, 단순하게 호소만 하고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도 내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섞여서 분노를 표출할 텐데, 이거에 대한 대응을 오롯이 이제 전화한 간호사들이 다 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현장에서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 불법 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PA들을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불법 의료를 지시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업무가 굉장히 과중돼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공의가 일주일에 80시간만 일하라고 이렇게 법에서 정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시간을 채우는 업무를 사실은 PA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예. 결국은 저희는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결국은 이제 공공의료죠. 공공의료가 제대로 또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의사제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환자를 외면한 채 집단 사직서를 낸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자는 물론 의료단체와 시민들의 불만이 높고, 의사들 가운데서도 소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결국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 등이 기약 없이 줄줄이 밀리자 환자 단체들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생명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급하지 않은 수술이 있나요? 이게 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수술 과정을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살 확률을 걸고 수술 대기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 협회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책임을 찾도록 할 겁니다.
의사들 가운데서도 소신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윤 교수는 의협이 사실상 증원을 무조건 반대해왔으면서 정부가 대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고 지역 의료를 위한 의대생 배출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죽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몇 년 동안 논의를 해야 의협은 의대 증원에 동의를 해줄지 거꾸로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역시 의사들이 의사 증원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굴복한 사례를 남겼던 것이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 출신 전북도 공무원도 국민을 아프게 하거나 등지게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하지 않다며 의협 회원님이 부끄럽다고 밝혔고 한 지역 병원장 역시 현재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대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키면서 얘기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에서도 증원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은 정당성이 부족하다면서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죽어가는 환자보다 의사 보호가 먼저라는 식의 일부 전공의들의 막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향한 비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은 물론 의사 면허까지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실제로 처분이 가능할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과 면허 박탈까지 공언하며 엄포를 놓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맞수를 뒀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나 집단 휴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노려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집단적인 불법 행동이 이뤄졌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낸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계약 거부 또는 이제 계약 만료 또 이제 병원을 나가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집단 행동이다 위법한 집단 행동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니냐. 또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서를 되돌려보내거나 이메일과 문자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는데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를 전자매체로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본다 하더라도 의사들의 개개인 동의가 없으면 송달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정부는 이미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점검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법적 검토를 마쳤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까지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는데 현행법상 최대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고 금고 이상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진료 추진에 맞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선 사태를 주도한 의사협회 지도부만 재판에 넘겨졌고 유무죄 판단도 때마다 달랐습니다. 지난 2020년 세 번째 집단휴직 사태 당시 전공의 10명이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해 형사 고발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취하하면서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선처가 집단 행동을 쉽게 여기는 의료계 문화를 강화했다며 과거와 같은 선처나 사후구제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도 집단 행동을 불법으로 못 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하면서 무더기 처벌 사태가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하는 등 국내 의료계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신도 한국의 의대 진학 열풍 등에 주목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상위권 학생들은 반도체보다 의대에 투자한다는 기사에서 학생들이 취업이 확실시되는 공대보다 의대에 가려 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려는 정부의 계획으로 더 많은 상위권 학생이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는 확실한 진로보다는 의사가 되기 위한 시험 준비 과정에 등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FP-통신도 한국은 선진국 중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은 국가 중 한 곳이라며 정부는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의사 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10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병이지만 아직 발병 원리를 밝혀내지 못해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는 데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별다른 질환 없이 배가 살살 아프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돼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문제는 복부 CT나 대장 내시경 등 갖가지 검사를 해봐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스트레스나 장내세균 불균형 등이 증상 악화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발병 원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중국 공동연구진이 쥐실험을 통해 스트레스가 장내 미생물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주 동안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지를 관찰한 결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을 자극해 락토바실러스가 증식하면서 인돌3 아세트산이라는 화학물질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물질이 장 줄기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작용해 장 보호세포로의 분화를 방해했습니다. 또 사람의 대변도 분석했더니 우울증을 겪는 사람의 대변에서 락토바실러스와 인돌3 아세트산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즉,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 장내 미생물군도 스트레스를 받아 장 보호세포가 줄어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은 과민성 장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익균을 찾아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진은 건강한 장에서 추출한 30개의 유익균 중 로즈부리아 파이시스가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는 쥐에게 13일 동안 로즈부리아 파이시스를 투여한 결과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S결장 내의 비만세포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분변 세균총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흡수하는 유전자 발현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무너진 항상성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그 구강을 투여 안 한 쥐하고 한 쥐, 그리고 전혀 스트레스 안 준 그 대조군을 비교해서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이제 대변의 횟수도 개수가 많아지면서 물러지고 비만세포도 줄고 그다음에 대변 개수도 원래대로 그러니까 작아져, 그러니까 늘었다가 감소하는 거죠. 연구팀은 또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성별에 따라 증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착안해 암수 동물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수컷쥐에게서 로즈부리아 파이시스로 인한 증상 개선 효과가 더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코스트코 코리아가 해외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슬라이스 햄 제품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해당 제품에 대한 잠정 판매 중단 등을 코스트코 코리아에 권고하고 제품을 수거해 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프라텔리 베레타의 안티파스토 트레이라는 슬라이스 햄 제품으로 코스트코 코리아가 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지난 16일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 지난해 10월 29일에서 지난 14일까지 판매된 제품이 식품매개 병원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발견돼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106회 발생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106회로 전년보다 29회, 약 38%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총 16회로 예년의 10.4회보다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동해 해역과 북한 길주군의 연속 지진이 지진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가장 강했던 지진은 5월 15일 강원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도의 지진으로 강원도와 경북, 충청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중국 서북부 사막에서 강력한 모래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북부 산악지대에는 관측일의 최저인 영하 52도 한파와 함께 폭설도 몰아쳤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서쪽 땅끝 사막에서 노란색 소용돌이가 치솟습니다. 마치 화성에 온 듯 한낮에도 세상이 온통 검붉게 변했습니다. 신장 서부 카스 일대에 14급 강풍과 함께 모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초속 45m, 제곱미터당 2톤의 풍압을 타고 날아든 돌가루가 매섭게 차를 때려댑니다.
결국 깨지고 뜯겨나간 차창, 부직포나 이불 등으로 덧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가시거리는 100m 이하, 도로에 고립된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출동했습니다. 신장 북부 아라타이 지역엔 관측 이래 최저인 영하 52.3도의 한파와 눈보라가 불어닥쳤습니다. 1m 넘게 쌓인 폭설에 방목하던 가축들이 파묻히고 호수와 함께 얼어붙은 새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각지에도 한파와 강풍, 황사, 안개 등 기상경보 4개가 일제히 발령됐습니다. 중부 내륙 후베이성 우한에선 얼음비, 빙우 등 악천후 탓에 개학이 일주일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그동안 산사태 정보 시스템은 산지만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논과 태양광 시설 등 일반 경사지로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에 강수 정보까지 더해 실시간 산사태 예해 경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큰 산사태가 났던 경북 예천군 벌방리입니다. 황토물이 마을을 덮치면서 쑥대밭이 됐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사가 심한 지역이지만 산지가 아니라 농지로 구분돼 지도에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산간에 인접한 경사지까지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표출됩니다. 국토부와 행안부 등으로부터 농지와 민가, 태양광 시설 등 경사지 정보를 받아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상청으로부터 실시간 강수 정보를 받아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개선된 산사태 정보 시스템으로 보면 비가 내리는 상황에 예천군 지역도 산사태 1등급 지역으로 바뀝니다. 또 남해 부근의 3등급 이하의 산사태 위험이 낮았던 지역도 극한 호우를 고려하자 1등급 지역으로 바뀝니다. 산사태 위험에 대한 예보뿐 아니라 실제 기상 상황을 반영한 실시간 경보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시간 강우를 반영하여 산사태 위험도가 변하고 산악 이외에 농지나 일반 도로 등의 산사태 위험 지역도 확인이 가능해 예측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대형 산불이 잦은 동해안에 이어 경북과 강원도의 산불 감시에 인공지능이 동원됩니다. 산불 발생을 초기에 감지해 대형 산불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이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산림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휴양 치유시설 등 산림복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최근 국보급 인기몰이 중인 판다 푸바오의 중국 귀환일이 4월 초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3월 3일까지만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인데요. 중국 측은 푸바오가 검역 등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쓰촨성 판다 기지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우에노 동물원의 판다 샹샹과 일본 관객들이 헤어지는 작별식. 남녀노소, 동물원을 가득 메운 손님들은 하나같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子供みたい、孫みたいな感じで、もうシャンシャンほどね、本当に可愛らしい子はありません. 한국인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온 푸바오도 결국 4월 초 고향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중국 외교 소식통은 현재 4월 3일 중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한중 양국 검역 당국 간 사전 검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는 푸바오가 다음 달 3일까지만 일반에게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특별 건강 관리와 이송 케이지, 사전 적응 훈련 등 검역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푸바오가 타고 갈 어떤 운송 장비라든가 아니면 이동 박스들 이런 것들을 푸바오가 가급적이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청두행 항공편을 통해 중국에 도착하는 푸바오의 최종 목적지는 쓰촨성 워룽 중화 자이언트 판다원입니다.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내온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전한 푸바오. 이른바 판다 외교,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이면서
치명적인 귀여움으로 신드롬을 몰고 왔습니다. 熊猫福宝子出生以来，深受韩国民众的喜爱，为增进中韩人民友好感情发挥了积极作用。 멸종위기종 보존 협약에 따라 만 4살이 되기 전에 중국으로 옮겨지는 푸바오. 많은 시민들은 경색된 한중 관계가 완화돼 푸바오가 다시 돌아오거나 또 다른 판다가 임대돼 빈자리를 메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강진과 비행기 화재 등 재난과 대형 사고 속에서 일본에서는 반려동물과의 피난 생활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하겠다며 피난소 대피를 거부한 채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 지역에 남겠다는 주민들로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날 강진으로 집이 무너지고 차고만 간신히 남았지만 집주인은 지정된 피난소로 가지 않고 차고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키우던 비둘기와 다람쥐 등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避難所行ったらリスのカゴがポーンって廊下に出されていて、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たちがこんなところにこんなもの持ってくるやつがいるんだとかって言ってたんで、あ、これは無理やなとか思いましたね。 피난소에서는 생활이 어렵다며 반려견을 위해 차량에 별도 공간을 아예 마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なかなか難しいわね。それだけみんなどうやろうな、外でどっか近くに置いとるのか。 단전 단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위한 이동식 임시동물 진료소가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すごい助かりますよね。はい。避難所にしてもなかなか入れなかったし。 하지만 여진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과 주인을 함께 피난시킬 방안을 놓고 일본 당국의 고심이 깊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피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권장한 바 있지만 동물과 함께 지내기를 꺼리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또 주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전용 피난소도 공간이나 운영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지자체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달 2일 하네다 공항 여객기 화재 당시 승객들은 전원 대피했지만 반려동물들은 화물로 취급돼 기내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화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주인과 함께 탑승해야 하는 것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재난 속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처우가 일본 내에서 주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스트코에서 판매 중인 슬라이스 햄 제품 안티파스토 트레이가 식중독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회사가 리콜에 나섰습니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이달 14일 사이에 판매된 제품인데요.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드시지 마시고 가까운 코스트코 매장에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